내 사업의 성공은 독서로부터 태어났고 독서로 유지되고 있다.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실화한 것들이다. 나는 지금도 내 수첩 안에 내가 이룰 재무적인 목표와 여러 꿈들을 20여 가지 정도 적어 놓고 다닌다. 명함 크기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넣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읽는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소파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빙그레 웃고 있다면 그것은 내 꿈들이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순간일 것이다. 마치 복권을 사고 난 후에 당첨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내 꿈은 언젠가 어느 방식으로든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밥 파는 시스템을 팔아라. 때로는 무명 가수가 좋은 노래로 인기를 모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 대기업의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이제 이 무명 가수는 엄청 큰 돈을 벌 기회를 갖는다. 운동선수도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되면 기획사인 에이전트는 전도 유망한 이 선수를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구단과 계약을 협상하며 스포츠 용품 회사와 거래를 통해 거액의 광고비를 받아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나머지 99% 소득을 휩쓰는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운을 차지한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운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참아 견디었고 끈기 있게 도전했으며 많은 비난과 아픔을 견뎌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쟁을 이기고 찾아온 행운은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신참에게 넘어간다. 항상 인기는 신인에게 넘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비즈니스 업계에서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음반회사나 에이전트들이다. 새로이 떠오르는 신인 가수나 천부적인 운동선수는 결국 이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다. 이런 음반회사나 에이전트는 더 이상 음악이나 스포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것이다. 한 명의 유명인이 탄생했다가 사라져도 다음 유명인이 다시 나타나 이들과 계약하고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그 어떤 유명인이라도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번영하다가 사라진다. 흔히 경력이 많고 유능한 요리사라면 시간당 $30를 받는다. 자동차 수리공이라면 시간당 $60를 청구하며 견인차 운전수는 한 건당 $180를 청구한다. 인기 있는 미용사는 1시간에 $200를 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직업 뒤에 그들보다 항상 돈을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식당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식당 주인과 여러 대의 견인차를 사놓고 대여해 줌으로써 이익을 챙겨가는 운수회사, 그리고 각각의 미용사에게 자리를 임대해주고 자리세를 받아가는 업주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벌이가 좋아도 시스템 소유주의 수입을 따라갈 수 없다. 하지만 이들보다 한 수 위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 식당의 이름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오너는 개별 식당 주인보다 돈을 더 벌며 견인 차량 보관소 허가를 시에서 받아낸 자는 시내 외곽지에 싼 땅을 사놓고 견인차 회사로부터 엄청난 주차료를 받아내며 미용사나 그 업주에게 위생교육과 재교육을 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학원장은 소리 소문 없이 돈을 챙길 수 있다. 내가 직접 코너를 분양받아 김밥을 팔 때 좋은 매장이라면 $10,000를, 작은 매장이라면 $3,000 정도를 벌 것으로 예측했다. 혼자서 한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스템을 만든다면 하나의 매장에서 $1,000 정도밖에 벌 수 없을지라도 대신 수십 개의 매장을 혼자라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수입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성공적으로 김밥 매출을 올렸던 경험을 체계화하고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데이터화했다. 이러한 데이터 덕분에 나는 각 매장과 각기 다른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 변화하는 매출의 변동폭을 차단할 수 있었다. 운영 기법 역시 모든 것을 체계화했다. 덕분에 회사는 이제 김밥이 아닌 시스템을 팔고 있다. 직원들과 나는 식품 유통업체들이 보유 중인 각 도시의 슈퍼마켓 매장을 돌아보고 고객층을 분석한다. 나이와 인종을 조사하고 주차장의 차량 종류와 숫자를 파악한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김밥 코너가 들어갈 위치에 따라 매출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측해준다.
이와 같은 우리의 평가 방식은 개선을 거듭하면서 매출의 90%까지도 정확히 추측해내곤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크로커가 아닌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시작했다. 2007년 오클라호마의 리소스라는 회사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 그들은 2개의 매장에서 주당 매출 총액 $2,000를 유지하는 김밥 코너를 운영 중이었다. 그 정도의 매출에 만족한다면 그냥 개인에게 주어 운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우리 회사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분석을 기초로 전체 매장에 관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자고 요청했다. 우리의 방식에 따라 해당 지역 매출을 분석한 결과 12개 매장에서 김밥 코너 운영이 가능하고 연간 $320만 의 매출 예상치가 나왔다. 논의를 마친 후 메뉴를 조정하고 작업 위치를 바꾸고 신규 코너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다. 처음엔 단 2개의 김밥 코너 운영을 부탁하려 했던 리소스사는 8개월이 지난 현재 8개의 김밥 코너에서 연간 $120만 의 김밥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나머지 매장도 오픈하면 당 초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나는 김밥이란 제품을 이용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실제로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한의 지평을 여는 상상력의 힘. 만약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상상력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상상력은 모든 꿈의 시작이며 현실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다. 모든 현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다행스럽게도 상상에는 제한이 없고 비용도 필요 없다. 단지 상상할 수 있는 자유와 사고만 갖추면 된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발전은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 개인의 모든 환경도 결국은 스스로의 상상의 잔유물이다. 반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상상이 비현실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망상이다. 망상은 스스로의 비판과 고뇌를 거치지 않은 주관적인 자기 욕구의 표현일 뿐이다. 패배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이 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망상은 모든 것을 허물며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나는 10대 청소년 무렵에 좋은 상상을 찾아내어 키우는 재능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독서였다. 독서는 내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버릇을 안겨주었다. 내 사업의 성공은 독서로부터 태어났고 독서로 유지되고 있다. 미력 하나마 이 책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2008년 3월 김승호.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하게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한다. 명품으로 휘감아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인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복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꼴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은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운유, 선의,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부호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에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길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으로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세 번째 할 일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 붙는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 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땡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시보레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렐 드로우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거나 찾아가라.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따라서 즉시 실행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이 처음 해야 하는 일, 운동. 미국에서 처음 몇 년 동안 온 가족이 조그만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주말도 없이 1년 내내 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우리도 남들처럼 하루는 쉬어가면서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내는 꿈을 꾸었다. 단순히 주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친구와 동업을 시작한 컴퓨터 조립 회사는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 두 번째는 몇 명이서 조그만 증권 거래사를 차렸다.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욕심이 차지 않아 주식과 선물에 직접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고 말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이미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꼴이었다. 세 번째는 시커스라는 유기농 식품회사를 시작했다. 2000년경 많이 가는 사업체 사장을 졸라 오너 파이낸싱을 받아 건강식품 매장을 인수하여 착실히 성공의 발판을 이어가고 있었다. 매장은 주말에도 오픈했지만 다행히도 직원이 50여 명 넘다 보니 내 가족과 주말을 보낼 시간은 있었다.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타이타닉 호가 암초를 만나 침몰을 했듯이 내 사업 역시 9.11 테러라는 암초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퍼진 테러 공포심으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하락했다. 자본 없이 인수한 사업체의 매출이 50% 이상 떨어지자 하루 종일 심장만 벌렁거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증으로 털 빠진 사자 모양이 되어갔다. 9.11 테러의 여파가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자 이번에는 8개월에 걸친 매장 앞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매출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세 번째 사업에 실패를 인정하던 날 나는 모퉁이 구석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무릎에서 애처럼 울었다. 장한 아내는 다행히 나와 같이 소리내 울지 않았고 잃어버린 재산보다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염려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사꾼인 내가 자본과 신용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가게에서 점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 몸과 마음은 바닥까지 황폐해져 버렸다. 그러나 그토록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 후에 내가 행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운동이었다. 생각을 추스리고 법원과 빚쟁이와 상대하며 주위의 동정과 비난을 버텨내려면 무엇보다도 잘 나온 가슴 근육과 팔뚝과 건강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짱은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근육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걸었다. 처음에는 터벅거리고 때로 비틀거리며 신발은 바닥을 끌었다. 걷기는 재미 붙이기에는 단순하고 지루한 운동이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없고 어떤 운동에도 재주가 없는 사람에겐 가장 무난한 운동이다. 게다가 여느 운동과 달리 걷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수도 있고 호사스럽게 사색까지도 가능했다.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유지해갔다. 꾸준한 걷기를 통해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다리의 힘은 허리와 상체를 든든히 받쳐주기 시작했고 어느새 움츠렸던 가슴과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다. 걷는 모습도 훨씬 당당해졌다. 끌려다니듯 보이던 걸음걸이가 제법 운동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힘이 남으면 뛰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복근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었다. 빠진 머리는 다시 나지 않았지만 20살 때보다 단단해진 멋진 몸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상당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급격히 건강을 잃고 파탄에 이른 마음이지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처녀들도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에 빠질 만큼 몸이 건강해지자 자연히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고 실패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꿈은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함께 나왔다. 어머니의 태몽처럼 내 꿈도 이루어졌다.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내 글은 수많은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고 책으로도 만들어져 팔려나갔다. 이제 내 사업은 수백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나는 이미 어머니의 태몽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걷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태몽은 헛되이 날아갔을 것이다. 작은 지출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라.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를 좋아한다.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이자가 높다면 은행에 돈을 넣어둔다. 은행 이자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주식시장은 부자들에게도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은 등락에 사거나 팔지 않는다. 겨우 0.5%의 이자율 때문에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한 자본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하면 1%쯤은 쉽게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문과 달리
대부분의 부자들은 작은 비용의 지출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쓸데없이 호사스럽게 돈을 쓰는 부자들에 대한 소문은 가십거리에 등장하는 졸부들 이야기이다. 부자라고 일반인들에 비해 팁을 후하게 지불하지도 않는다. 6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한 미국 친구는 신발 한 켤레를 사기 위해 4군데 매장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전화 요금을 꼼꼼히 챙기고 전기 요금의 효율을 알아보고 전기 회사를 결정한다. 부자들은 큰 비용 못지않게 작은 비용들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료 직원들에게 호기스럽게 그까짓 점심 한 끼쯤 하고 사주는 사람은 한 달 급여의 20% 이상 사용하게 된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원에서 폼나게 인터넷을 하자면 1년에 600달러 정도가 지출된다.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는 체육관 이용료도 연간 600달러 정도 지불한다. 겨우 한 달에 49달러인데 저녁 한 끼 외식을 줄이면 되겠네 하고 계약했던 것들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외식을 줄이는 일도 없다. 겨우 한 달에 8달러짜리 은행 금고 서비스, 6달러짜리 무료 견인차 서비스, 16달러짜리 무제한 DVD 대여비, 3달러짜리 치과 할인 가입비, 49달러짜리 유선 방송, 겨우 2달러짜리 할인점, 이런 회비들을 다 더하면 1년 동안 1000달러나 된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 큰 지출은 누구든지 쉽게 통제하지만 작은 지출은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적지도 않은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항상 돈이 궁한 사람은 작은 돈의 씀씀이를 재확인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일하는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볼펜 꾸러미를 사둬 놔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제 날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또는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로 퇴근하거나 회사 차를 너무 험하게 사용해 수시로 정비소에 지불하는 비용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프린터의 토너 값은 직원 한두 명의 인건비보다 많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줄여 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준다. 회사는 너그러운 개인일 수가 없다. 회사 내에 아무리 작은 지출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냉정해야 한다. 충성심은 적정한 보수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지 회사에서 볼펜이나 메모지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회사는 직원들이 서로를 우습게 보며 추잡한 비리가 생겨나고 나쁜 소문만 직원들에게 유포될 뿐이다. 회사의 성장은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회사의 부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며 더 나은 복지와 성장 기회를 모두에게 부여한다. 개인과 회사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줄일 수 있는 작은 지출부터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실수로부터 헤어나오는 법. 누구나 실수하지만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수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끄러운 마음에 간단한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히 실수하게 된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 설명이 단지 변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진심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진다. 두 번째는 적절한 보상 단계다. 손해를 완벽하게 보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감정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당신의 감정이 전달될 꽃과 같은 선물을 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마감을 지키지 못했거나 서류를 분실하는 것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다음부터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고안하고 유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상사나 거래처에 대한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 전보다 더 높은 시종을 얻을 수도 있다. 실수에 대한 마지막 대응은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모든 사과나 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어느 문명에서나 자살을 죄악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잘못을 수정하며 발전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모든 거래는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흔히 거래나 흥정은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다. 특별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 동일한 자본으로 똑같은 주식을 산 경우에도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흔하다.
주식으로 돈을 잃어봤던 사람이나 돈을 더 벌 수 있었음에도 팔고 나와야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강한 돈이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다. 그런 돈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크로거는 미국 내 최대 식품 유통회사다. 이러한 거대 식품 유통회사와 거래를 맺자면 부처님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나는 크로거라는 거대 기업과의 거래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몇 번의 추가 미팅을 통해 김밥 코너 제작 비용 전체를 크로거에서 지불하기로 했고 주요 매장들로부터 김밥 코너를 넣기로 결정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내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자본과 경험도 없으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크로거를 압박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보다 내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내 인생에서 시간을 이용한 가장 큰 거래였다.